제22대 총선을 44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67개 지역구에서 여야 대진표가 확정이 됐는데요. 특히 야권세가 강한 수도권을 가리켜선 국민의힘 자객공천을 보냈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초대한 이분도 이 지역구도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찌감치 국민의힘 영입 1호로 확정이 되셨죠. 그래서 험지 중에 험지, 수원의 단수 공천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들에겐 그것이 알고 싶다 교수님으로도 더 익숙한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수원 정의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정신없이 와가지고 말을 다 더듬네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인사하고 오시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셈이고요. 여기 원래 가까운데 10분이 더 걸리더라고요. 차가 막혀가지고. 그렇죠. 월요일 네, 아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시간 늦지 않게 와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네, 말씀 네, 먼저 네, 드리고. 그래도 저희 OBS는 첫 출연이시죠? OBS 라디오는. 라디오 처음이죠. 네, 라디오는 처음이죠. 네, 먼저 처음입니다. 인사 네, 한 네,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인천에 있던 어떤 스튜디오 OBS였죠. 네, 인천 부천에 있습니다. 네, 현재. 부천. 네. 네, 거기는 가본 적이 있는데 그렇죠. 수원에는 지금 처음입니다. 네. 네, 매우 반갑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또 아마도 유권자 여러분들도 지금 OBS를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이렇게 반갑게 가까이서 뵙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네, 바로 저희 인근 지역입니다. 아마 그 유권자분들이 많이 듣고 계실 것 같고요. 참고로 수원정 현재 박강원 의원이 현역으로 계시지만 아직은 예비 후보십니다. 경선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뉴스 쇼다 보니까 조금 우스갯소리를 드리면 네. 수원정, 이수정 네. 그 라임을 좀 생각하신 겁니까? 네, 라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쏙 들어옵니다. 네, 학교가 수원정에 있고요. 예. 네. 25년 동안 이제 수원정에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를 해결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다른 곳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옆에 경기경찰청이 있다 보니까 네. 경기경찰청에서 무슨 사건 사고만 일어나면 온 기자들이 일단 브리핑을 듣고는 전부 제 연구실로 달려오기 때문에 네, 바로 인근입니다. 네, 멘트를 받으려고. 맞아요. 직간접적으로 사건 사고에 오랫동안 연루돼 있었고 또 제가 범죄 심리학을 이제 저희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현직자 또는 이제 전일제 학생들이 프로파일러로 특채가 많이 돼서 그들을 또 자문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 머릿속에 수원은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의 현장으로 기억이 되어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20년 전 수원을 생각하면 그 변화 과정 특히 이제 제 학교 옆에는 광교 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제 기억에 원천 유원지에서 오리배를 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전 백숙도 먹었습니다. 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요. 여름마다 홍수나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 천지개벽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애정도 있고 네. 도시의 변화 과정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좀 경이로운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이바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수원이다. 그건 생각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다들 경기대 교수로 알고 계시는데 경기대학교가 바로 수원정 네, 지역에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요거를 네, 먼저 네.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근데 이 지역이 지금 계신 보수당 우리가 네, 얘기할 수 네, 있을까요? 네, 네, 강세 네. 지역은 아닙니다. 네, 20년 동안 한 번도 집권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네. 출마 직전에 들었는데 사실 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할 거냐 말 거냐 좀 더 쉬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워낙 성격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대면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오다 보니까 회피? 는 일단 제 인생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선택은 그냥 양심껏 정직하게 하던 대로 성실하게 하면 아마 유권자들이 충분히 납득하시고 또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출마를 결정하게 됐고요. 네. 전 개인적으로 험지라는 생각을 별로 사실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색이 명확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언제나 그 지역에서는 많은 시민분들이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 저를 굉장히 격려하셔 주시던 분들이 훨씬 많아요. 아무래도 저를 이제 어려운 사건 사고에 어떻게 보면은 조언자로서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제 피해자들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캐릭터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언제나 친화적으로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당 색깔이 분명해지니까 사실은 약간의 거리를 두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진짜 너무 안타깝다. 정치라는 게 이렇게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뭐 혐오감까지는 아니어도 경계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해온 건 참 유감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그런 정치인은 되지 말아야지. 이런 그야말로 낙관적인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21대 총선 때 뭐 과거 얘기긴 합니다만 네, 그 네, 민주당 네. 쪽에서도 비례를 네, 제시했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때도 예. 거절했고 이번에도 비례를 선택할 수가 있었던 여지는 예, 예. 있었으나 일단 네. 비례는 제 체질에 맞지가 않습니다. 예. 뭐 제가 남의 덕에 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더군다나 제가 범죄가 전공이다 보니까 공밥이 없다 이런 거를 사실은 너무 많이 느껴서 만약에 하려고 결정을 한다면 내 힘으로 한다. 네, 그게 너무 분명합니다. 네. 네네. 만약에 그 민주당이 그때 지역구를 제안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그런 드나요? 제안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위성정당의 비례 정도를 이 제안을 하셨는데 전 일단 위성정당 또는 비례 모두 약간 제 체질에 맞지 않아서 예, 예. 거절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수정 교수라고 생각했을 때 당색이 명확하지 않아서 네. 조금 처음에 약간 한편으로는 실망, 의아하셨던 의아 분들도. 플러스 조금 더 강하게는 네, 네, 실망. 네, 그래서 올해 초인가 SNS에 그런 글을 남기신 거죠. 보긴 네, 했었어요. 네. 실망하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네, 더 네, 노력해서 네. 신뢰를 회복하겠다. 네, 네, 근데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에 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선택에 대하여 사실 이제 상당 부분 좀 불가피하다라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는 저는 제 자신이 사실은 제 정체감을 이제 확인하는데 좀 절차가 걸렸어요. 저는 자유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법치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엄벌주의에 가까운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절대 편입될 수가 없습니다. 제 철학 자체가. 그래서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결국은 법치를 이제 주장을 하는 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예. 않겠느냐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한 것이죠. 네. 네. 그 후보님 보니까 요즘 새로운 별명이 하나 생기셨더라고요. 제가요? 네. 잔다르크. 좀 저하고는 캐릭터가 좀 먼 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좀 맞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종부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집안에 1년의 제사를 7번 지내는 잔다르크가 좀 어울리나요? 뭐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매우 영광이다. 네, 어저께 제가 어디서 뭐 그 종교시설에서 그 유관순 그 18살 먹은 소녀가 그런 선택을 하는 데에 잠깐 이렇게 무슨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절로 눈물이 날 정도로 잔다르크 같은 그런 어떤 캐릭터에 대하여 존경심을 아주 깊은 존경심을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원 5개 지역구 중에서 이 수원 정이 네. 더더욱더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어려운 곳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별명이 좀 붙으신 것 같은데 그 지난주에도 그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죠. 네, 그렇죠? 개소식 예, 열었습니다. 예. 네. 아마 지금 요즘 지역민들의 어떤 염원 가장 네.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뭐 너무 많은 이제 그 수건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지역이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물론 광교 신도시가 들어선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수원의 나머지 지역도 저희 지역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구도심권은 하나도 이제 정비가 안 되다 보니 오원춘 사건이 일어났던 그 뒷골목 같은 뒷골목들이 여전히 저희 지역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 밤늦은 시간에도 그 뒷골목들을 찾아다녀 보면 일단은 불법 주차 때문에 뭐 순찰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CCTV도 다느라고 달았는데 큰 gol목에는 달아져 있는데 문제는 뒷골목, 배후 골목들이 CCTV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 주차된 차량에 이제 천장을 타고 연립주택의 난간으로 얼마든지 침입이 가능합니다. 여전히 그런 지역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갈 길이 멀구나. 안전도 문제인 지역이 있는 것이고 네.
더군다나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 저도 출퇴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수원에서 이제 서울로 출근을 하려고 하면 일단 좌석버스를 타는 게 비교적 빠른데 예. 문제는 좌석버스가 언제나 좌석이 준비되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지역은 수원의 마지막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기 직전에서 이제 탑승하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한 3대 정도 놓치면은 보통 한 20분에 한 대씩이 있는데 맞아요. 그럼 거의 1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타봤습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출퇴근을 하시는 젊은 사람들은 뭐 너무 일상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젊은 층들을 위해서는 이 교통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 된다. 이거는 뭐 결국은 배드타운으로 전락을 하기에 이른 이 이제 저희 지역을 어떻게 해서든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으로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을 네. 무조건 끌어와야 된다. 수원시는 지하철이 없는 도시입니다. 뭐 예산 부족이라고 주장하시지만 재정이 좋을 때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왜 그걸 지금까지 해결 안 했는지는 제가 알 도리가 없으나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서울시의 이제 3호선이 강남을 관통하거든요. 거기에 예. 직장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호선만 수원으로 끌어내려올 수만 있어도 저희는 저희 지역구는 거의 동서 라인만 이제 2개가 지나가는데 네. 남북 라인을 하나 끌어올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젊은 층들이 이제 강남권으로 아마도 20분에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확신이 있어서요. 네. 어쨌든 이제 이걸 끌어오려고 하면 사실 국토교통부로 쫓아가야 되고 그렇죠. 또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의 대광위라고 이제 대도시 이제 철도를 의사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예. 거기서 일단 저희 3호선이 국비로다가 사업이 진행되도록 예산 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강남 뭐 3호선은 서울시장이 관할권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을 가서 뵙고 우리가 기지창을 일부 아래쪽으로 옮겨줄 테니 3호선을 우리에게 좀 넘겨달라는 합의를 사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을 뵙기도 했었고 또 이제 그렇게 지하철을 끌어옴에 있어서 또 이제 광교 그 경기대역이 있어요. 네네. 그 역은 또 원하시는 그 뭐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군포시도 그 이제 역에서 지하철이 연장되기를 원하고 네. 안산시도 원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인근 경기도의 시도와 협동을 하면은 그러면 일단 3호선을 아래쪽까지 끌어오기만 하면 광교로 그러면 아마 그 혜택을 수원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는 뭐 군포나 안산이나 또는 화성시까지 전부 수원 혜택을 남북권. 그렇습니다. 경기 전부. 남북권이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달라고 뭐 요청을 하러 서울시장님도 이제 뵀었는데 너무 다행하게도 제가 서울시에 이제 성희롱 성폭력 그 위원회 위원장을 몇 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 그 바람에 오세훈 시장님과는 굉장히 신뢰관계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다짜고짜 쫓아가서 이거 우리 좀 살려주세요. 네, 뭐 그런 부탁은 드리고 왔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공약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고 전략인 거고. 네, 네. 사실 근데 항상 그 선거 캠프에서는 이런 전략을 세울 때 조금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여론조사이기도 네, 합니다. 네, 네, 네. 최근에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조사된 일단 KBS 여론조사에서는 박강원 현재 네, 의원이 네, 네. 38%, 이수정 후보가 30%. 네, 네. 그리고 같은 기간 네, 뉴델리 네. 경기취재본부, 프레시안 경기 인천취재본부 여론조사는 이수정 후보가 조금 앞섰습니다. 박강원 현재 의원은 43%, 이수정 후보는 43.9%. 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직장의 표준 오차다. 신뢰 구간을 따지면 사실 별 차이 없다. 비등비등하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일찍 예비자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네. 그때 그 당시에 초기에 그 이제 여론조사 나왔을 때는 20%대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게 30%가 되더니 이제는 40%대 통계가 나와서 예. 정말 아침 꼭두 새벽부터 죽어라 열심히 이제 유권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게 이제는 뭔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일단 상승세라는 건 뭐 아무리 그 에러를 고려한다고 해도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다. 하락세는 아니다. 네네.
확실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유권자들 가까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면 네. 그 수치보다도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예, 후보님 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지금 우상향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대단히 고무적으로 네, 지금 그런 느끼실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음. 네, 예, 예. 네, 그다음에 네. 그 원인 네. 본인의 어떤 능력이십니까? 아니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후광입니까? 아, 저는 제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매우 좀 부적합성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우 또 겸손의 말씀. 네,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뭐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 표준화된 모델하고는 아직도 가려면 한참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정치는 또 이제 바람이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바람을 일으키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수원에도 내려오셨던 적이 있고 그때는 이제 철도 지하화와 연관된 사업 때문에 내려오셨는데 제가 이제 후보니까 좀 따라다니면서 그날 어떻게 여론이 이제 형성이 되는지 사실은 좀 관찰도 하고 싶고 네. 그래서 종일 따라다녔는데 아 그분의 인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 인기에 좀 올라타면은 나도 어떻게 좀 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네네. 했었습니다. 네, 네. 뭐 한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인기 없다 이렇게 아주 아, 네, 뭐 예. 그때 그 당시에는 인기가 많이 떨어지셨을 때고요. 네. 지금 다시 꽤 많이 회복하신 걸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네. 뭐 현안 중에 네. 이 수원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뭐 소각장 문제도 많이 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네. 뭐 소각장 저도 이제 유세하면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연기가 하얗기도 하고 뭐 날이 흐린 날은 연기가 좀 더 색깔이 좀 어두운 색깔도 나오기도 하고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그 근처에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아, 예.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는 200m 좀 남짓한 곳에 이제 영덕 중학교인가 하는 학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아직은 10대 뇌가 완전히 완성되기 전 그런 아이들이 그 연기를 이제 호흡하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 네. 그 안에 무슨 그 환경물 오염물질이 있는지는 대충 다 이제 밝혀졌잖아요. 물론 뭐 그게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 그렇게는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은 안 됐지만 어쨌든 그런 연기를 마시지 않고 자라는 것보다 마시면서 자라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뭐 건강에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건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 소각장은 이 쫓아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틀림없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도를 했느냐. 일단 예산이 부족하다는 수원시에서 예산을 찾기는 일단 어렵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뭐 국비라도 들여가지고 쫓아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입법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회가 사실 입법하려고 가는 곳이지. 네, 네. 뭐 무슨 이렇게 사사로운 조그만 부탁을 하러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이제 교육 시설로부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 물질이 배출되는 소각장과 같은 그런 이제 그 자원 회수 시설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 이동시키려면 그 거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거리가 현재는 200m 정도이면 허용이 되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자료를 다 뒤져봤어요. 제가 하는 일이 범죄학에서도 외국의 제도를 뒤지는 게 또 제 일이었기 때문에 네네. 소각장이라고 해서 뭐 외국 제도가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 뒤져봤더니 200m로 한정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교육기관으로부터 지금 이런 환경 오염 물질이 이제 생산되는 다이옥신 시설이 지금 200m 안에 둘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1.2km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러면 1,200m?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6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입법되고 난 다음에는 소각장을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들여서라도 다 외부로 아이들이 없는 지역으로 옮겼더라고요. 결국 그런 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입법을 해야 한다. 그래서 뒤져보니까 입법을 단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네. 어떻게 그렇게 입법 시도를 국회에서 안 했는지를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어쨌든 예산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 예산을 끌어오려면 법적 근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은 이제 소각장 이전에 관한 특별법 내지는 패스트트랙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 같은 것들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무조건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밖으로 이동시키는 거. 기술은 굉장히 첨단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요. 지하화해서
전 쓰레기를 먼저 분리를 한 다음에 소각의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하남에 좋은 지하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의 선례는 국내에도 있는데 예. 문제는 그 시설의 설치와 연관된 법률이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제 또 다른 이제 입법의 뭐 방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왜 법안을 안 하셨는지, 왜 활동을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또 반대당 후보가 한번 나오시면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입법 활동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도 나는 정당 활동이 아닌 입법 활동을 하러 국회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앞으로 이제 당선이 된다면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믿어도 될까요? 네, 뭐 아동 청소년 인권과 연관된 허술한 빈틈을 채우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는 여전히 국회를 가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네,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영화들이 불법으로 온라인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세상,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네. 그 또 수원 문제 중에 네. 그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뭐 풀겠다. 풀겠다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수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포함이 돼 경계권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거기에 대해서는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각장 이전과 연관지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사실은 수원의 아주 남쪽 벨트까지 다 돌아다녔어요. 이 소각장을 어디다 갖다 묻을 것이냐. 예. 사실 땅을 안 보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버려진 이제 임야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특정한 곳을 언급할 수는 없는데 네. 가서 제가 삽질하는 사진까지 다 찍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곳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문제는 법적 근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린벨트, 그러니까 해제된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소각자 문제를 풀겠다. 뭐 그걸 제가 확언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네. 그린벨트를 푸는 사람은 국회의원은 아니니까. 예. 네, 물론 지자체가 그런 모든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자항과 잘 의논하여 예.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각장 이전은 지하화하는 시설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네. 저희 땡튜브의 주영준 님이 수원시에도 자전거 순찰봉사대 만들면 어떨까요? 이런 건의안을 보내주셨고요. 네. 조성준 님, 최경순 님, 그리고 문자로 099 하나범 님, 뭐 7975번 님, 긍정적인 의견도 또 네, 부정적인 네, 의견도 네, 같이 네, 나눠주셨습니다. 네. 저희 네, 후보님 보면 지금 계속 생활 밀착형 관련된 네. 그 선거 전략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수원정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있고 그리고 네, 경기도청도 네, 있고 네, 좀 네. 뭔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측면으로 좀 돌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보관도 네, 좀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삼성전자와 연관해서는 지금 8달과 협력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 예. 이제 세 군데는 후보가 저희 쪽은 정해졌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1차 공동 공약을 발표하면서 교통 공약을 발표했었고 아마 2차는 뭐 여러 가지 첨단 시설화하는 그런 이제 삼성전자나 반도체 특별법 이런 것들 아마 발표를 하게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 인근 지역에 여전히 공업 지역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업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천동과 이제 그쪽 공업 지역 뭐 이제 지역을 좀 더 여러 가지 그 첨단 기업 벨트화 작업을 좀 하는 게 첨단 도시화를 하는 게 그게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제가 도시 그 재건축 재개발만을 얘기할 수 없는 건 사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할 일은 SOC를 끌어오는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3호선을 끌어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지금 첨단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한다면 반도체 특별법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인허가 절차를 현저히 완화해주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인근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은 민영으로다가 민간 자원이 들어와서 충분히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입법을 하고 SOC를 끌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충분히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30초밖에 남질 않아서 마지막으로 네, 포부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공약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넣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될 것 같은 구현 가능한 공약들로다가 지금 모두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약속은 공허한 약속이 되지 않을 것이고 꼭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사실 유권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건 우리 지역에 돈 많이 끌어오는 거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수원청 이수정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 또 이 후보 같이 인터뷰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요. 저희가 내용들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차차 라인업을 구축하겠습니다.